학교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게 뭐 어리석어서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깡통 전세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요새 깡통 전세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죠. 사실 제가 지금 명도하고 있는 다가구 원룸도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잃는 임차인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지금 이 물건은 다가구 원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다 더해도 낙찰가를 넘어서는 거죠. 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선 어떤 채권자들이 있으니까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사실 근데 이런 깡통 전세라는 것이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에요. 저는 현장에서 늘 깡통 전세로 보증금을 잃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고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제발 학교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르쳐주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이게 뭐 어리석어서 공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깡통 전세 피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전세를 들어가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집주인이 왜 외모가 그럴듯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집에 어떤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중개사님이 다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중개사님이 알려주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이라는 건 이 집의 히스토리, 그리고 여기에 딸려있는 어떤 권리들이 다 오픈이 되어 있는 공적 서류고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뭐 A라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면 미리 내가 직접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볼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셔서 해당 주소 치고 열람, 뭐 혹은 인쇄 이렇게 하면 약간의 비용을 내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어떤 채권이 있다, 뭐 근저당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이게 해제가 되는지 중개사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중개사님이 다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기치는 중개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대부분은 알면서 들어갑니다. 알면서. 중개사님이 설명을 해주죠. 이 집에 뭐 얼마짜리 대출이 있는데 대신에 이만큼 더 싸게 전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알면서 들어간다는 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선순위 어떤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앞에 있는 채권들을 없애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지금 경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물건들이 다 이런 물건들이에요.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아무도 없었어요. 앞에 아무도 없고 내가 제일 먼저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집의 가치가 내 전세금만큼 되지 않는 거죠. 아주 지금 흔한 물건이고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겨났냐면 2년 전에 전세 가격보다 지금 더 저렴하게 전세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역전세, 전세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세가가 하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예전처럼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전세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던 이유가 전세자금 대출을 너무 펑펑 해줬기 때문이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세가가 오르지 않고 다음 임차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만한 금액을 월세로 보충을 하죠. 들어오고 싶어 하는 임차인들은 여럿이 있고
또 그 전세 대출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임대인들은 고정된 전세가에 월세를 추가를 해서 임차인을 받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해요. 전세가를 너무 높이 올리는 것보다는 말이죠. 특히 신축 빌라의 전세로 들어갈 때는 이 집의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신축 빌라의 전세로 들어가는 건 항상 위험하다. 왜냐면 이 집의 매가를 정할 수가 없거든요.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면 인근에 이것보다 조금 전에 지었던 빌라의 매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거보다 저렴하다면 들어가도 좋아요. 근데 신축 빌라 반짝반짝 하잖아요. 아파트처럼 예쁘게 되어 있고 뭐 옵션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가를 한껏 높여서 받을 수 있는 거죠. 투자자들은요, 이런 신축 빌라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세가에 플러스 일부 금액을 내고 갭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내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니 신축 빌라 전세는 일단 한번 심사숙고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자, 지금 또 경매 많이 나오는 물건들 중에서 정말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데요. 세금 체납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이 집을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세금을 못 낸 거예요. 원래 임차인을 들여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매도를 하려고 갭 투자를 했겠죠. 그런데 세금을 너무 많이 두들겨 맞으니까 결국은 경매가 진행이 됐고 임차인들보다 세금의 순서가 더 빠르니까 임차인들의 보증금보다 세금이 먼저 배당되는 거죠.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집주인 주머니로 가는 게 아니고요. 세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깡통전세에 관한 뭐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양말에 빵꾸 났는데 테이프를 붙인다고 해결이 안 돼요. 좋은 실로 꼼꼼하게 잘 메꿔 주어야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빵꾸예요. 전세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 빵꾸를 스스로 메울 수가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대인들의 세금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임차인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몇 가지 경우들을 알려드렸어요. 앞에 선순위가 있는 물건들은 선순위를 없애달라고 요구를 하시고요. 신축 빌라 전세는 가능한 들어가지 마시고 꼭 가야 된다면 인근에 비슷한 물건에 매가를 꼭 확인해 보시고 그것보다 저렴한 전세로 들어가시고요. 또 임대인들의 세금이 체납이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의 세금 상황 지금 오픈한다 그러죠? 체크해 주세요. 전세로 들어가는 분들도 꼭 알아야 되겠죠. 경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 경매 알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 없습니다. 경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즐거운 경매 카페로 오세요. 카페 링크 남겨드릴게요. 안녕.